제가 그럼 뉴욕 증시 간단하게 네. 브리핑 해 보도록 쭉 하겠습니다. 보죠 일단. 자, 정말 안타깝습니다. 금요일 날 그렇죠. 지금 뭐 민희 작가님께서 지금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sell in May라고 하죠. Sell in May.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5월에는 팔아. 이런 명언이 있는 것처럼 음. 정말 그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락이 좀 나왔습니다. 아. 나스닥이 무려 4.17%가 하락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2008년 10월 이후로 최대 하락률을 현재 기록을 한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도 2.77% 그리고 또 S&P 3.6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S&P 500과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사상 최저치다. 최저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도 장중에는 10년물 9bp, 2년물도 12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린 것이죠. 그게 아니군요.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하단치로 약 4,500 정도 4,500 정도로 하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씩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네.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적으로 이제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올해 3월 PC 가격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를 기록했죠. 이게 네. 돈을 많이 쓰네요 그래도. 이제 상황에서도. 이게 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다행히도 그 소비 그에 따른 소비도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개인적인 소비도. 예,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가 깜짝 증가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신규 주택도 1년 새 21% 정도 폭등하는 모습. 그래서 주거 대란이 좀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물가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주택 가격도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가 그 집값이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거 대란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유로존도 잠깐 보시면 유로존도 4월 물가 상승률이 무려 7.5% 상승. 7.5%. 예, 6개월 연속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유럽이 참 제가 주식할 때만 해도 오르는 걸 못 봤어요. 물가가. 그래요? 뭐 계속 뭐 디플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물가 오르는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럽이 이제 경기가 계속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무려 7.5%씩 6개월 연속 최고치가 나오고 있다. 참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은 조금 경기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서방 세계는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단계임에도 반면에 중국은 지금 오히려 반대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4월 제조 PMI는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경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계속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이어질 것 같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애플을 잠깐 볼게요. 애플이 1분기에 123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최대 지금.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정말 애플은 그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매출이 좋아지는 흐름이 보여진 거 정말 이 브랜드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분기도 이게 쭉 간다고 좀 봐야 됩니까? 근데 2분기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중국이 지금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에 대해서 좀 줄일 수밖에 없어서 2분기는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금요일 날 많이 하락했죠.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하락의 원인은 아마존이 제일 큰데 애플도 좀 만만치 않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 나왔고요. 맞아요. 아마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마존이 진짜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네, 거의 10% 정도 떨어졌죠. 근데 이유는 이제 7년 만에 첫 분기 손실이 나왔습니다. 첫 분기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2006년 7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여주면서 아마존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분기 손실이 7년 만에. 네. 그리고 자 아마존 소식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머스크 소식을 좀 볼까요? 우리 버핏이 형님은 어떻게 얘기 안 해도 됩니까? 버핏 형님 얘기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머스크 부분만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사실 네. 말이 되게 많죠. 일단 테슬라 머스크가 지금 사실
주식을 안 판다 그랬거든요. 음. 그 지금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분 안 판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분은 매각했다고 공시를 내렸습니다. 테슬라가 스스로. 얼마였죠? 네, 85억 달러 85억 매각을 달러. 했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음. 한때 테슬라가 주가가 $1,000를 다시 돌파를 하면서 음. 뭔가 또 대세 주도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살짝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바로 폭락. 네, $850 정도까지 이제 네. 폭락을 했죠. 그래서 제 자산 가치도 폭락. 네, 네. 테슬라 참 자, 진짜 안타깝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머스크가 테슬라 파할 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테라에 참이슬 해서 진짜 테슬라 먹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의 테슬라는 참이슬, 네, 참이슬. 테라. 네. 그 두 조합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처럼 먹어요. 처음처럼 되게 순하잖아요. 아, 순해요. 그래서 저도 소주를 잘 안 먹는데 네. 그나마 먹으면 처음처럼 그나마 먹으면은 그나마 이번에 이 매각 소식에 처음처럼 들어갔습니까? 어제 테라 반잔 먹고 잤습니다. 테람. 아, 생각보다 술을 많이 저 술을 잘 못해요. 못 드셔요, 네. 송 대표님이. 네, 그래서 좀 짜증 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원래 안 판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매각하고 나서 이제 진짜 더 안 판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맞아요. 보십니까 좀?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머스크가 정말 위대한 경영자는 맞지만은 때로는 약간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약간의 이면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조금씩 잃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트위터도 좀 새롭게 탈바꿈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기대가 되죠. 머스크의 그 트위터는 어떻게 바뀔지 그런 기대가 되는데 제가 일각에서 들은 바로는 이 홍보비가 굉장히 절약된다라고 합니다. 홍보비가 그렇죠. 이게 어떤 점에서? 트위터를 인수를 함으로써 네. 그러니까 이런 SNS 채널이 없잖아요. 테슬라 네. 같은. 그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홍보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자신만의 어떤 채널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홍보를 하면 되잖아. 또 트위터 채널이 또 약한 채널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트위터를 인수를 하기도 하고 물론 또 유료 가입자 론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이제 유료화 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좀 비상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근데 이제 단기적인 전망보다는 이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가치에 충분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비상장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니까 네네. 뭐 상장된 상태에서 이제 그 트위터를 사기는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테슬라가 또 미국과 중국에서 리콜 소식이 또 있네요. 테슬라 아시죠? 차. 알죠. 그 보시면 뭐 사실 다른 완성차 기업은 겉모습은 뭐 나사가 빠지거나 이런 거는 완전히 미친 일이거든요. 뭐 어디 뭐 이렇게 좀 벌어져 있거나 네. 부품이. 근데 테슬라 자동차에는 그런 일이 흔하죠. 그거 아셨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단차라고 하죠. 단차. 네. 단차 현상이 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범퍼랑 뭐 여기 좀 벌어져 있고 있거나. 막. 예. 근데 사람들은 신경 별로 안 써요. 왜요? 현대차가 그랬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이 브랜드 파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벌어졌어? 테슬라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탄다니까. 그 대신 리콜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런 요즘에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못할 겁니다. 품질 이슈가 계속 발생하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보통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부분들까지 잘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반도체만 살짝 보죠. 반도체. 인텔 CEO 겔싱어가 반도체 부족이 2024년까지 이어진다. 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 지금 반도체도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또 중국 봉쇄 이런 영향으로 네. 사실 약간 공급단에서 문제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요도 많고 그 대신에 근데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처럼 반도체도 2024년까지 부족 현상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부족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 느끼는 게 또 느껴요? 느낀 게 있어요? 예전에 반도체 부족 이런 이슈들이 아예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 근데 이 반도체가 어디 역할을 하고 있고 어디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아. 와 지금 뭐 네. 살벌합니다. 모든 그런 중요한 부품들이 다 부족한 시대에 살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특히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도 이제 반도체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제 동생이 지금 이제 26살인데 네네네. 차를 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럼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예, 너 지금 돈이 어딨냐? 그, 어. 그 차를 살 돈이 어딨냐? 네. 형 2년 뒤에 나온대. 2년이면 내가 돈을 모으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때 받으려면 지금 걸어놓는다는 거야. 하긴 뭐 지불은 2년 후에 하면 되니까. 그쵸. 맞아요. 예약금이 뭐 30만 원 이거밖에 안 하니까. 맞아요. 오히려 미리 좀 걸어놓으면 편하게 되죠. 예약해놓고 2년 동안 내가 돈을 벌어서 나올 때 되면 돈이 있을 거다. 그 차가 현대 기아차는 아니죠. 아니. 야, 그럴 것 같다. 2년? 2년? 2년. P? 뭐야? P 브랜드 같은데. 어, 또 돈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 고급 차를 피. 예약을 걸어 놓으셨다니까 네. 잘 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비인 것 같기도 하고. 비. 네. 봉고입니다. 봉고 여러분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봉고예요. 자, 어쨌든 반도체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